안녕하세요. 황금달 1% 추천하는 공인중개사 배아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고랜드가 무엇이길래 레고랜드의 파급 효과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레고랜드를 많은 분들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고랜드의 그런 어떤 그 건설 후의 효과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레고랜드가 지금 이제 8개가 이미 있는데 그 8개의 도시가 레고랜드가 어떻게 히스토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레고랜드가 춘천에 개장하면서 또 마이스 산업과 연관돼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레고랜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레고랜드가 무엇이지? 그래서 레고랜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디즈니랜드를 많이 아시죠? 그거 못지않게 레고랜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테마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사를 살펴보자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레고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1960년대에 레고의 발명자이자 회사 사장이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은 레고 공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레고로 만드는 훌륭한 작품들을 이제 보곤 했는데 올레의 사망 이후 그 아들이 상속자로서 이제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물려를 받고 그 역시 그 작품 레고 작품에 감탄하면서 자기 공장 밖에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유리관을 설치해 그 안에 굉장한 레고 작품을 배치했는데 의외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1960년대이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겠죠.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곳을 구경하러 오면서 레고랜드는 어떨까라는 레고랜드의 아이디어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아들인 고트 프레드는 원래 이런 레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정원, 미니 정원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건설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가 이제 발전되면서 원래 계획보다 큰 놀이공원, 이제 테마파크 공원으로 이제 계획이 좀 더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놀이공원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결국 레고랜드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68년 6월 덴마크의 빌룬에서 세계 최초의 레고랜드가 완공되어 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레고랜드는 정원뿐만 아니라 레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놀이터와 놀이기구들을 건설하여 아예 놀이공원으로 만들었고 크기는 뭐 총 11,016평이었다고 하고요. 현재는 더욱 연장해서 2배 규모로 커졌고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은 약 62만 5천 명의 관객이 이곳을 방문하여 대성공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인기를 힘입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레고랜드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1999년 덴마크 이후 최초의 국제 레고랜드는 영국의 윈저, 유럽 밖에서는 1992년 미국의 칼스베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고 2005년 레고 회사가 레고랜드 지분을 블랙스톤 그룹에게 대부분 팔았고 멀린사 아시죠? 춘천시와 이제 계약을 하고서 멀린사가 이제 9월 1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 또한 레고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핫한 춘천의 레고랜드와 이 한국의 그 춘천 레고랜드와 이제 멀린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운영하는 회사인 레고는 원래는 1996년부터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이제 춘천의 레고랜드인데요. 1996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대한민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었는데 경기도 이천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건설 규제로 인해서 계획이 이제 백지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사연이 많은 곳이 이제 춘천인데 레고랜드 건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사시대와 고조선 유물들의 발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지연이 되다가 그 다음에 2015년에 뭐 예정이었다가 유물 발굴에 또 지연이 됐고 이제 드디어 멀린사가 직접 이제 그 회장이 한국에 이제 왔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에는 어린이날을 이제 기준으로 개업을 하고 7월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일 큰 레고랜드가 바로 이제 춘천에 지어지는데요. 또한 가장 독특성은 섬에 지어지는 유일무이한 레고랜드, 전 세계 유일무이한 레고랜드가 바로 춘천의 중도섬에서 지금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공사 현장이 들어갔고 현대건설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2021년 5월에 이제 부분 개장하고 7월에 완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요, 영국 윈저에 있는 레고랜드보다 규모가 2배 이상,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국제 레고랜드가 대한민국 춘천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에 이제 8개의 레고랜드가 이미 있지만, 가장 비슷한, 비슷한 어떤 상황과 봤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레고랜드를 보고 있는데요. 규모는 이제 우리나라 춘천 레고랜드가 세계 최대의 규모이고, 섬에 지어진 유일무이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레고랜드가 지금 현재 8개가 있고 춘천은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레고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레고랜드 빌루 이제 바로 이제 덴마크 고향이죠. 덴마크 빌루에 있는 레고랜드인데 이것은 1968년 6월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고 유일한 본사 같은 국가에 개장한 레고랜드이고 다른 레고랜드들이 이 지점과 이제 비슷하게 따라 지었다고 하고 레고 본사 공장 옆에 지어진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하지만 규모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규모고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도 3대 중요 관광지로 꼽혔고 건설한 데 레고 블록을 6,800만 개를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항에서 불과 3km의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매년 가장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25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고랜드 윈저는 영국에 있는데 이거는 1996년에 이제 개장을 했고요.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개장한 레고랜드인데 현재 세계 가장 큰 레고랜드, 원래 이제 두 번째로 개장한 레고랜드인데, 1919년 이제 9월에 착공이 들어갔죠. 현재 세계 가장 큰 레고랜드가 이제 춘천이 돼버렸는데요. 요거, 이제 커리어가, 건설되면서 이제 2등으로 밀려날 것이 이제 영국의 레고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레고의 본국의 덴마크 외 다른 나라에 개장한 최초의 레고랜드고요. 놀이기구는 55종류 이상이고 관람객 수는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고랜드 이제 캘리포니아 리조트가 있는데요. 미국 칼즈베드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장한 레고랜드이며 유럽의 국가 최초, 북아메리카 최초로 지어진 레고랜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143명 이상이며 놀이기구들이 60개 이상 있으며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는 남가주인 칼즈베드 지역에 지어졌는데 인근의 캘리포니아의 대도시들인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관광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죠.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가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관광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도 레고랜드가 들어서 있는데 이거는 2002년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레고랜드를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선진국에 오픈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제 인기 있는 놀이공원 4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를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야겠다는 목표로 독일의 시장에 다시 선보여 레고랜드 퀸즈브루크에 매년 이제 1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장한 것은 미국은 레고랜드가 이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장한 레고랜드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레고랜드고 면적은 레고랜드 윈저, 영국의 윈저, 이게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지만 지금 이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3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고랜드 플로리다 자리에 다른 놀이공원이 있었지만
이제 1936년 역사를 보시면 1936년 사이프레스 가든이라는 공원이 개장했으며 플로리다주의 첫 번째 로에 공원이었다고 하는데 2009년 사이프레스 가든은 레고랜드로 바뀌었고요. 현재 사이프레스 가든은 레고랜드 플로리다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 기간이 가장 짧았다고 하고 1년 만에 개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에 있는 레고랜드인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한국 춘천의 레고랜드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아시아 동양 최초의 레고랜드고요. 2012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는데 약 2,200억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이 조호바루라는 곳은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는데 이 조호바루에 이제 레고랜드가 들어서면서부터 도시개발에 레고랜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촌동네였던 조호바루가 신도시 개발과 또 싱가포르가 무역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황금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된 곳이 조호바루의 레고랜드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워터파크가 있는 레고랜드인데 이제 대한민국 춘천의 레고랜드도 이제 워터파크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가 또 두바이에도 있어요. 이건 2016년 개장을 했는데 이것은 7번째로 예정인 중동 최초 레고랜드인데요. 놀이기구 4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이것도 두바이 파크스 앤 프로젝트 리조트 프로젝트로 계획된 세계 놀이공원 중 하나며 매년 67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올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일본에도 있는데요. 2017년 4월에 이제 개장을 했고요. 동아시아, 일단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조호바루가 있었는데,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최초의 레고랜드고, 310조 원 이상의 자금으로 이제 나고야의 항구에 지어진 것인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섬에 지어진 거라서 입지적인 독특성이 일본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본은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일본의 레고랜드는 덴마크의 빌론 지점보다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장 더 작은 레고랜드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춘천은 2021년에 5월과 7월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고 2019년 9월에 이제 멀린사에서 착공이 들어가 현대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레고랜드 재팬에서 두 번째가 동북아시아 쪽에서 두 번째가 되고요. 2020년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가 될 것이고 영국에 있는 레고랜드 윈저보다 2배 이상 면적을 자랑하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막대한 양의 이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마이스 산업이냐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관광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도로가 평당 7,000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정동진 같은 경우에도 가면은 뭐 그냥 바닷가잖아요. 하지만 모래시계 효과, 고연적 효과로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울릉도나 정동진 같은 경우도 한철 장사지만 관광 프리미엄은 떨어지지 않고 일주 도로 자체, 그 다음에 수변 카페 같은 것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데 춘천의 우도라는 섬에 이제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레고랜드를 이제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연계 사업으로 1조 원까지 이제 투자를 이제 확정을 하고 있고요. 마이스 산업과 연계를 하는데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은 미팅,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서 포상휴가로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계적인 그런 직장인들한테 포상휴가로 이제 보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컨벤션이 대표적인 이제 마이스 산업이고, 그 다음에 엑스비션 이제 전시회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회의와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머리 글자를 딴 것이 이제 마이스 산업인데, 이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산업이 결합이 되는 거죠. 춘천의 레고랜드 자체가 춘천이 관광의 도시인데 지금 현재 1년에 1200만 명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돈을 쓰는 소비 인구가 들어서는데 이쪽이 춘천이 지금 개발 호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레고랜드 착공 시절 착공은 이미 들어가고 준공, 그러니까 공사 완료돼서 개장하는 날짜가 2021년 7월이기 때문에 2년 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단기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곳이 이제 춘천인데요. 마이스 산업은 이제 방문객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데 최근 기사를 보면 국비 등 1,701억 원을 투입해 또 1만여 명을 수용해서 또 레고랜드 시너지 효과까지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강원도 마이스 행사 개최가 전국 사회의 행사 참가자 하루인데 이거를 국제적인 마이스 관광 산업의 핵심 센터로서 레고랜드 이제 컨벤션이 들어가는데 그 춘천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중도 1원에 다가오는 2023년 8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제 도청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강원도 도지사인 최문순이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조호바라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가 들어오면서 촌동네였는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싱가포르가 무역도 재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춘천으로 오는 이 레고랜드는 세계 최초의 섬에 들어오는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입니다. 그리고 멀리사가 이제 9월 1일 착공이 들어갔고 공사 완공돼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것 자체가 2021년 7월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시에서는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마이스 산업과 연결돼서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이 1200만에 500만이 들어가면 거의 1700에서 2000만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개런티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기준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적고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더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나 이런 쪽은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이제 정부 개입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값들은 공급이 적어지면서 굉장히 오히려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약간 굉장히 기이한 이런 지금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내년에 게다가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토지 보상을 해서 토지 보상이 45조 더 풀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선거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푼다라고 하는데 뭐 슈퍼 예산을 푼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는 정말 필수적인 상황인데 가장 안전한 자산은 이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일단 토지 쪽이 굉장히 안전한데 입지가 확실하고 개발 호재가 확실히 되고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 곳 신도시 개발 주변에 있는 춘천 우두동이 정말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또 조만간 더 구체적인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하루하루 좋은 생각, 기분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에 관련돼서 또 4차 산업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또 매일매일 뭐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 바뀌는 정책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기를 바라고 또 연구하고 또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